가족들의 저녁 식사를 위해 고기를 굽는 미애 씨. 그런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걸까요? 야, 네가 밤에 시엠이랑 겸상을 해? 죄송해요. 빨리 일어나! 할 거를 다 본다. 아우. 아니 지금이 어떤 때인데 며느리를 이렇게 구박을 하는 겁니까? 더 이상한 건 미애 씨가 한마디 대꾸도 못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몇 분 도와주더라도 다음 날 이른 새벽 신문 배달 일을 하는 미애 씨가 출근을 서두릅니다. 그때 여보 잠깐만. 아내를 배웅하러 나온 대형 씨.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못난 나 만나서. 아니야. 내가 더 잘하면 어머니도 나 예뻐해 주실 거야. 여보 그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뭔데? 아니 무슨 부탁이기에 이러는 걸까요? 뭐라고? 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여보 잠깐만. 아 제발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제발. 그건 좀 아니야. 그런데 그때 너 얘기했어? 아니, 어머니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그렇죠. 제가 어떻게 남편을... 미애 씨를 충격에 빠뜨린 남편의 요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남편의 결혼식에 가겠어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어떤 엽기적인 사건보다도 방법이 더 엽기적인 거죠, 사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내가 남편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다니 이 가족에겐 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미애 씨가 몹시 바빠 보입니다. 여긴 어디죠? 애타게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미애 씨. 엄마, 나왔어. 또 무슨 일이야? 아이, 무슨 일이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엄마, 나 추워. 아, 친정을 찾아온 거였군요. 그런데 어머니 경순 씨의 반응이 왜 이렇죠? 잠시 후 미애 씨가 속내를 드러냅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좋은 목이 상가가 나왔는데 엄마 투자 좀 해. 이거 싸 도대체 몇 번째야? 지난번에도 투자한다고 해놓고서 다 날리고 이제 어떻게 믿어? 이번엔 진짜야. 한 번만 믿어봐. 이번에 대박 나서 전에 빌려간 돈도 다 갚을게. 응? 제발. 됐어. 보아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엄마. 아이고 놔. 좀. 엄마. 아이고 좀 놀라니까. 엄마, 제발.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제발. 아이고 좀 놔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경순 씨 속는 셈치고 이번에도 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엄마 고마워. 미애야. 미애야. 아니 뭘 받자마자 가? 그런데 미애 씨 뭐가 그렇게 급한 거죠? 너 가지고 왔어? 네, 여기. 어랍쇼, 시어머니가 시킨 거였습니까? 10, 100, 1000, 1억 5천? 너 이것뿐이 안 돼. 어머니, 이제는 없어요. 저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꼬박꼬박해? 엄마 그만해. 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편 대형 씨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미애 씨. 친정에서 큰 돈을 빌려다 주고도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다니. 미애 씨 혹시 시댁에 큰 빚이라도 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너 어딜 따라 들어와? 일 나갈 시간이야? 네. 다녀올게요.
다녀올게.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터로 향하는 미애 씨. 마땅히 직업이 없는 남편과 시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미애 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했는데요. 아이고 몇시 다치지 않았어? 사장님 죄송해요. 손에 힘이 없어서. 특별한 직업이 없거든요. 생활비 필요하잖아요. 가서 돈 벌어 와라.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일한 거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비하고, 집에서는 가사노동하고 밖에서는 또 돈 벌어오게 하고, 며느리가 아니라 거의 뭐 종처럼 생활했죠. 며칠 후 새벽부터 출근을 서두른 미애 씨. 여보 잠깐만. 웬일인지 남편 대형 씨가 아내를 불러 세웁니다. 고생이 많지. 미안해. 못난 나 만나서. 아니야. 내가 더 잘하면 어머니도 나 예뻐해 주실 거야. 여보, 그럼 나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돼? 뭔데? 대체 무슨 부탁을 하려는 걸까요? 뭐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여보. 아 여보 제발. 아 그래도 나한텐 자기뿐인 거 알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바로 그때 너 얘기했어? 웬소리 아니야? 이가 결혼을 한다는데요. 그게 뭐 어때서? 결혼을 하겠다는 남편도 황당한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떻게 남편을 결혼식에 가겠어요? 그래서 뭐 네가 능력이 안 돼서 네 남편 고생하는 거잖아. 아, 여보. 아,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아, 이것만 좀 도와주라. 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넌 우리 식구 아니냐? 이게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 미애 씨가 능력이 부족해서 남편이 결혼을 해야 한다니 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예정대로 대형 씨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건강한 아들 끝내 미애 씨까지 결혼식에 참석시켰군요. 아내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는 대형 씨. 결국 미애 씨가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조카예요. 인사 안 드리고 뭐해?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수영이 좀 잘 부탁드려요. 들어가세요. 예.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자 시어머니 복자 씨가 되레 화를 냅니다. 야, 너 똑바로 안 해? 너 때문에 들킬 뻔했잖아. 죄송해요. 남편이 신랑으로 있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요. 아이고 신랑 역할이 결혼식 단가 중에 제일 세다니까. 너 이거 어디까지나 하객 알바라 그랬지? 똑바로 해. 알았어? 아유 정말 내가 저런 걸 믿고 뭘 해보겠다고. 아유. 글쎄요, 결혼식 하객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신랑까지 대행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대체 이 결혼식의 정체는 뭘까요? 며칠 후 미애 씨 가족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여보만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런 대형 씨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야, 너 식당 일 잘하면서 집 잘 보고 있어.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어야지. 그럼 누가 돈 벌어? 어휴, 네가 가면 어디를 껴? 빨리 와, 빨리 가자. 할아버지 장례식이라면 미애 씨도 함께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행 가방엔 또 뭘 싸가지고 온 걸까요? 이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잠시 후 대형 씨 부자가 공원 화장실에서 말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어디 봐봐. 멋있다. 세 사람 장례식장에 간다더니 미애 씨 몰래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향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고급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정원도 이렇게 넓어. 어머나. 어머니.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가족을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놀랍게도 대형 씨와 결혼식을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여보 잘 지냈어? 신혼여행도 못 가고 미안해. 아니야. 저도 할아버지 장례식장 따라갈 걸 그랬어요. 어머 얘 좋은 일에 막아 끼면 안 되는 거야. 결혼식하고 바로 그런 데 가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니. 세상, 이 사람들 미애 씨를 속이고 실제로 결혼을 했군요. 뒷일을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꾸민 건가요? 보고 싶었잖아. 그날 여보, 우리 오늘 첫날 밤인데 분위기 좀 낼 겸 와인 한잔 할까? 그래. 그럼 내가 1층 가서 가지고 올게. 보아하니 수영 씨도 대형 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눈치인데요. 그런데 수영 씨를 1층으로 내려보낸 후 대형 씨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들의 문자를 받고 갑자기 연기를 하기 시작한 복자 씨. 아 정말 속상해 죽겠어. 돈이 조금만 더 있어도 우리 대형이 사업 대박 아이템인데. 얼마 부족하지? 아니 우리 가게 땅만 묶이지 않았어도 이거 무슨 껌감인데. 아유. 아, 이 사람들이 뭘 노리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수영 씨의 출근길을 복자 씨가 배웅하는데요. 아가 조심조심 잘 다녀와. 네, 어머니. 그리고 이게 뭐야? 어제 우연히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저도 남편 일하는 거 좀 돕고 싶어요. 제가 있는 대로 모아봤는데 좀 더 준비할게요. 고맙구나. 내가 진짜 며느리를 잘 들인 것 같아. 고마워. 응? 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그래. 그렇게 어서 가. 네. 아가 조심히 다녀와. 이런 수영 씨가 복자 씨 가족이 놓은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수영 씨로부터 신용카드와 거액의 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복자 씨.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그날 밤 알지도 않고. 대형 씨 가족의 뻔뻔한 연극은 계속됐습니다. 아우 커피 맛도 참 좋다. 그때 복자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이걸 그냥. 어머니 급한 전화면 받으세요. 그래야겠네. 무슨 전화기에 자리를 피해 받아야 하는 걸까요? 복자 씨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너 왜 자꾸 전화고 어? 어머니 그이랑 연락이 안 돼요. 희소식이 희소시라고 했어 안 했어? 이 와중에도 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미애 씨. 뭐야? 아저씨도 2차 가는 거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되게 해줄게. 7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미애 씨 역시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큰 돈을 가져다 주고 친정에서 더 이상 돈을 가져올 수 없게 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버렸는데요. 이제 미애 씨는 시댁 식구들에게 아르바이트로 푼돈을 벌어오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K건설 회장님께서 좋은 물건 나왔다고 이렇게 또 직접 전화를 주시네. 어머니 저도 부동산 재테크 관심 많은데 저도 좀 알려주세요. 어머 그러니? 내가 이 부동산 업계의 큰 손이잖니. 너도 이제 우리 식구 됐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어머니 저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너 이제 알았니? 아가 여기 봐. 수영 씨가 미끼를 물자
복자 씨의 청산유수 같은 거짓말이 또 시작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나 먼저 올라갈게. 아 금방 올라갈게. 수영 씨를 먼저 방으로 보낸 후 대영 씨가 급하게 부모님에게 향합니다. 엄마.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 미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통에 내가 그냥 불안해 죽을 것 같네. 미치겠어. 나한테도 자꾸 연락이 와. 이러다 걸리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쓱 갔다 볼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내가 일해가지고 어제 잘못되는 거 봤어? 곧 끝나. 보아하니 한두 번 사기를 친 게 아닌 듯한데 이들의 탐욕은 대체 어디가 끝인 걸까요? 며칠 후 어머니! 어머니! 아가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이거 어제 말씀하신 그 서류예요. 아 그래? 어디? 도장 통장이고 매매 계약서랑 어디? 아 그래. 아 그래 이렇게 고맙다. 네가 너무 바쁘니까 내가 알아서 잘 계약하고 올게. 네. 너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잘하고 올게. 응? 네네. 너 늦겠다. 빨리 가. 응? 네, 조심조심 다녀올게요. 다녀오고. 그래. 네. 운전 조심하고. 다녀와. 네. 수영 씨가 집을 나서는 걸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복자 씨. 뭐가 그리 바쁜가 했더니 장롱문을 열고 갑자기 짐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거야? 다시 아무 말 하지 말고 빨리 좀 싸. 빨리 좀 싸. 대체 왜 이렇게 다급히 도망쳐야 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미분양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매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를 주면 그걸 좀 사용을 하자. 또 대출을 받으면 대출 받아서 사업을 해가지고 너희들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기망을 하죠. 그날 밤 어머니. 미애 씨 앞에서 다시 본색을 드러낸 복자 씨. 집안에 들어서자 눈빛에서 살기까지 느껴집니다. 너 이 좀 맞자. 너 때문에 일 망칠 뻔한 거 아니? 네. 전화하라고 했어. 하지 말랬어. 너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너 일로 와. 네가 어딜 도망가? 어? 일로 와 너! 남편도 시아버지도 미애 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말이 많지 않아? 야! 결국 미애 씨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뭔가를 결심한 듯 보이는 미애 씨. 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왔던 건지 지난 7년의 세월이 그녀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과연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지방의 한 작은 마을의 모습을 드러낸 복자 씨 부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돌아서 갈 때 검찰이 출동했습니다. 누가 회사에 칼을 가지고 다닌다고 얘기 들었어요. 한 10여 분 정도 몸싸움 했어요. 그럼 지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다치고 다치고 정말 살기가 느껴지더라고. 악한 근성이 많은 사람이라 반항을 하고 보는데 되게 무섭게 반항하더라고. 순간은
미복자 일당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가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여보야, 여보야가 좀 말해줘. 이 결혼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갈등이잖아. 오해잖아. 그런데 미애 씨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아무 죄 없어요. 죄가 없대잖아. 아이고 너 뭐하는 짓이야? 용서해주세요. 그만두지 못해? 이거 야, 너도 하면 되지. 그만하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놈 그냥 하객들이 아르바이트 한다고요. 이봐요, 지미애 씨. 당신도 사기 피해자예요. 네? 뭐라고요? 자신 역시 피해자란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미애 씨.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대영 씨, 고마워. 보수적이고 내성적인 미애 씨에게 김대형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들이 미애 씨 친정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무려 10억 원이 넘는 돈을 시댁에 가져다 주고도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던 미애 씨. 그녀가 그렇게 살아왔던 건 그저 여자가 한 번 결혼하면 당연히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적 능력이라든지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폭도가 폭력 속에서 노출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 두려움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심적으로 위축돼 있고 자기 표현 못하고.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 사시는 모습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이 집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건 총 피해자가 5명인데 18억 가까이 편취를 하고요. 피해자들은 지금 다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됐고요. 그럴 일 없어요. 검사님 그럴 일 없어요. 대영 씨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가정에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끝까지 남편과 시댁을 믿었던 미애 씨. 부디 그녀가 불행했던 과거를 잊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